웬만한 건 다 택배보다 다 좋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송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찍고 싶었던 영상인데 쿠팡 CLS를 찍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고 워낙 조건이 좋은 택배 환경에 대해서 저도 이게 진짜로 이렇게 좋은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실제로 쿠팡 CLS를 하고 계시는 기사님을 모셨고요. 쿠팡 CLS에 대한 점과 차이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시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 CLS 일하고 있는 이재원이고 올해 50세입니다. 1년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10개월. 그 쿠팡 하신 지 1년 10개월 되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택배 일을 하셨나요? 예, 그전에 롯데택배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한 거의 2년 다 돼 가시네요? 예, 거의 2년 다 돼갔죠. 그러면 롯데택배도 하셨기 때문에 택배 기사랑 CLS랑 좀 다른 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참고적으로 CLS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줄임말이거든요, CLS가. 그러니까 통상 CLS 하면 잘 모르니까 네네. 쿠팡 CL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롯데택배를 해봤기 때문에 쿠팡의 장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쿠팡 CLS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롯데택배 일할 때 그 당시 그 대표님이 네. 쿠팡으로 사업을 확정하면서 쿠팡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럼 그 롯데택배 대리점장님이 쿠팡으로 대리점을 더 개설을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알아보시고 한 건 아니시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가신 거군요. 자연스럽게, 예. 1년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신지? 그러면 대리점이 거의 없었을 때 아닌가요, 그때가? 그때는 그렇죠, 초창기니까.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모집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하게 퀵플렉스라고 그러죠. 퀵플렉스가 네네. 많이 증가가 됐죠. 그럼 쿠팡 대리점 초창기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쿠팡으로 갔는데 조건이 그때는 어땠나요? 그 당시는 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이제 대표님이랑 협의가 돼가지고 네. 일하게 됐는데, 네. 조건은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이제 구역이 랜덤이라서 좀 고생을 좀 했죠. 지금은 이제 고정구역인데, 네. 그때는 고정구역이 아니고 그날 구역이 달라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 캠프에 그 영업점 소속의 기사들이 몇 명에 따라 다른데 그 당시 한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일하고 있는 회사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조금 기존 기사들은 고정구역이었고 저희처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고정구역이 아닌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소속한 회사가 그 쿠팡 캠프랑 협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쿠팡도 다 대리점마다 약간씩은 다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고 계신 대리점 위주로 이렇게 말씀한다고 네, 맞습니다. 되겠는데. 현재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 팀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9시 반 정도 입차, 즉 출근해가지고 자기 구역 할당된 롤테이너를 끌고 와서 스캔하고 적재하고 출발하면 12시 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첫 배송을 한 12시 반 정도 하면 보통 350개, 400개 정도면 보통 한 10시, 9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예, 평균적으로. 출근 시간이 지금 요 대리점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그게 캠프마다 달라요. 저희 회사의 다른 캠프 같은 경우 11시 반 정도 입차하고요. 네. 캠프 같은 경우는 캠프 요청에 따라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왜냐하면은 캠프가 좁은 구역은 쿠친들 주차하면은 네. 남는 구역이 별로 안 되니까 네. 쿠친들을 먼저 입차시켜서 짐을 싣고 나가면 그 다음 퀵플렉스를 입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오전 중에 그냥 캠프마다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캠프가 동일하게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일찍 와서 싣고 싶으면 일찍 와서 싣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다만 이제 쿠팡에 간선차가 와서 분류 작업이 끝났으면 캠프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이면은 분류 작업이 완료돼서 롤테너에 다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8시 이후에는 나와서
상차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서 하거나 기다렸다가 그렇죠. 하거나 해야 예, 맞습니다. 예, 분류는 돼 있는데 네. 안에 주차를 못하니 바깥에 주차하고 롤테이너를 끌고 와서 이제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롤테이너로 실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스캔하고 실는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봅니다. 그러면 뭐 하차 작업 이렇게 택배 하차 작업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전혀 롤테이너 없습니다. 있는 거 그냥 가져와서 스캔 잡고 넣기만 하면 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분류 작업은 모든 캠프의 쿠팡 시급직 직원이라 그래야 할까요? 뭐 헬퍼라고 부르는 사람들, 알바 네네네. 그분들이 다 분류해 놓습니다. 그럼 되게 편하네요. 예, 그런 점 분류 작업 안 하니까 그건 너무 편하죠. 그냥 자기 할당 롤테이너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것만 스캔하고 이제 실으면 되니까. 지금 쿠팡 CLS라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일반인은 잘 모를 거예요. 예, CLS가 뭔지. 그 쿠팡이라고 하면 그냥 쿠팡맨, 쿠팡 친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예, 이게 예. 혹시 뭐 쿠팡 친구랑 쿠팡맨이랑 뭐 지금 하고 계시는 CLS랑 다른 점이 어떤 거죠? 우선에 이제 쿠팡의 배송 주체가 3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쿠친 이전에 쿠팡맨이라 불렸죠. 네네. 쿠팡맨이 쿠친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저 같은 퀵플렉서,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이제 알바를 하는 카플렉서 이렇게 3주체로 나눠집니다. 그 퀵플렉스와 쿠친의 차이점을 든다면 쿠친은 이제 소속 직원이죠. 4대 보험되고 뭐 연차 있고 주 5일 근무고 자기 차가 없죠. 이제 회사 소속차 흰 남바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남바거나 아바사자 노란 남바가 퀵플렉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화물 운송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이나 카플렉스는 그냥 그야말로 알바니까 그런 자격증이 없이 시간 날 때 와서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게 카플렉스. 이게 3가지 주체가 있어요. 쿠친이랑 CLS랑 가장 큰 차이는 차를 제공해 주냐 안 해주냐 이 정도인가요? 예, 저희 같은 퀵플렉스는 자기 차로 자기 자격증 있고 자기가 배송하는 거고 자기 사업이고 개인 사업자. 쿠친은 그냥 직원이죠. 쿠팡의 직원, 배송 직원. 그런 차이가 있죠. 아까 뭐 구역 얘기도 나왔지만 쿠친은 아직도 구역이 랜덤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쿠친은 랜덤입니다. 그 캠프에 배송하는 전체 라우트에서 그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LS는 딱 정해진 구역, 지금 택배랑 똑같이 정해진 구역 안에 내 물건만 배달하면 되는 걸로. 그렇죠. 플렉스 같은 경우는 특정 구역을 이제 그 캠프랑 계약을 해서 이 구역은 우리 5명이면 5명, 10명, 10명 우리 회사 소속 킥플렉서들이 배송할 테니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러면 그 통으로 우리 5명이든 10명이든 그걸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옛날에는 쿠팡이 구역이 좋은 구역, 나쁜 구역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으로 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CLS로 가면서 기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딱 정해진 구역이 좋거든요. 이게 그렇죠. 좋든 안 좋든 그렇죠. 맨날 가는 데가 더 좋은데 예. 그런 걸 좀 기사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야지 이제 쿠팡도 아는 거죠. 고정 구역을 줘야지 배송 효율이 올라가고 많은 물량이 와도 소화가 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고정 구역을 주려고 애를 쓰죠. 지금 뭐 쿠친이랑 다른 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택배 기사랑은 좀 어떤 게 다를까요? 택배 기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짐이 큰 게 많다는 거. 그리고 송장이 개인이 개인한테 보내다 보니까 수기로 쓴 거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고객한테 전화해서 주소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쿠팡은 표준화된 그 송장이 있어서 글자도 크고 배송하기 편한 점이 많죠. 어플도 잘 돼 있고. 아까 그 상차할 때 보니까 택배들은 하면서 이제 매직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동호수 같은 거 크게. 요즘 새로 나온 그런 송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크게 나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또 옛날 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작게 나오니까 좀 쉽게 구분하려고 적는데 쿠팡은 딱 균일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동호수 딱 크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편한 것 같긴 해요. 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롯데 택배 시절에도 매직으로 일일이 다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때는 참 불편했습니다. 예, 예. 그것도 그 시간을 무시 못 하거든요. 무시 못하죠. 예,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하차가 없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때는 7시에 간선차가 와서 그거 분류 작업한 게 오전 시간의 절반 이상을 분류 작업에 다 하차 작업에 썼다고 하면 네.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늦게 출근해도 오히려 택배사보다 일찍 출발하는
그런 장점이 생겼죠. 아침에 되게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여유롭죠. 네, 저희는 뭐 분류 도우미가 있다곤 하지만은 뭐 택배 기사 손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거라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12시 안에만 배달하면 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밤 12시 안에 끝내면 되니까. 그래도 당일 배송에 대한 압박감이 택배보다는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차이점이네. 예. 택배사와 쿠팡의 차이점. 쿠팡이 요즘 네. 당일 배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예. 아침에 자기 라우트 주간 배송, 주배라 그러는데 주배를 싣고 배송하다가 쿠팡 측에서 이제 당일 배송 물량을 현장에 갖다 주면 저희 기사들이 그 현장에 모여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다시 자기 당일 배송 싣고 아침 주간 배송 같이 묶어서 배송을 하는데 다만 당일 배송의 특징은 봉지 위주라서 가볍고 수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 뭐 캠프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 40개, 많으면 5,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달하다가 중간에 끊고 가서 물건을 또 받아서 또 배달을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거는 뭐 부담이라면 부담이라 할 수 예, 있죠. 뭐 또 갔던 데 배달했던 데인데 또 가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오전에 배송, 주간 배송 완료한 데인데 예. 당일 배송에 나왔다.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택배 기사들이 싫어할 만한 예, 요소일 요소일 것 수 같아요. 있어요. 예. 그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택배보다 다 좋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당일 배송은 부담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쿠팡에 받는 거의 90%를 기사한테 줘요. 쿠팡에서 대리점으로 주는 그 가격의 90%는 이제 기사한테 가는 기사한테 거죠.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대리점 수수료를 한 10% 준다고 생각하면 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것도 뭐 좀 차이가 있나요? 큰 대리점마다?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10원, 20원 차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정확한 네. 단가를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저희는 원청 단가의 90%를 기사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 대리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일반 택배사 대리점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영업점이라 그래요. 네, 쿠팡에서 부르기를. 영업점이 기사한테 주는 거니까 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영업점은 또 많이 떼고 어떤 영업점은 좀 적게 떼고 어느 정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네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영업점 대표의 경영 네. 철학일 수도 있고 기사 처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워낙 전국에 많은 영업점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택배도 뭐 몇 프로 딱 정해진 게 아니다니까. 그렇죠. 뭐 지방은 또 15%, 뭐 20% 떼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쿠팡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물량 같은 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영업점 저희 같은 회사가 캠프랑 협의해서 특정 구역을 맡았다. 그러면은 그 구역 안에서 다시 이제 구역을 나눌 거 아닙니까? 기사별로. 그러면 어떤 구역은 물량 많은 구역, 어떤 구역은 물량이 적은 구역이 나오겠죠. 근데 회사에서 기사의 역량에 따라서 배송을 잘하는 기사한테는 많이 나오는 코드를 주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기사는 그만큼 나오는 물량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기사한테 적당하게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다,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 기사한테 옆에 기사 많은 거를 좀 빼서 준다든가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캠프랑 협의해서 추가 라우트가 이제 배송 구역인데 추가 라우트를 협의한다든가 그건 일단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 잘하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택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12시 안에 네가 다 배달할 수 있으면은 물건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택배기사 한 명당 뭐 하루에 몇 개 이상 배달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게 있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옆에 동료가 볼일 봐서 일찍 퇴근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더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동료를 가져와서 싣고 배송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명으로서 배송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으니까 팀원들끼리 서로 물량을 그나그나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 몇 동을 떼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실히 큰 틀은 뭐 택배랑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배송은 비슷하니까. 배달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시나요? 당일 배송 포함해서 화요일이 쿠팡이 물량이 제일 많은데 한 500개, 600개까지 하는 거 봤어요. 이제 쿠팡은 화요일이 피크데이라서 물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월요일, 그 다음 수요일, 목금, 토요일로 가면서 조금씩 작아지는데 다른 택배사보다 안정적으로 있다고 봐야겠죠. 뭐 일반 변동이 택배사 심하진 않나 봐요. 예, 그 심하진 않아요.
토일이 작긴 해도 어떤 날은 토일이 많은 날, 일요일이 많은 날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중에서 화요일이 제일 많고 그다음 월요일 정도. 그러면 배달 수수료를 대충 해도 한 800원이라고 잡아도 예. 600개 하면은 하루에 수입이 꽤 되겠는데요? 맥시멈 얘기했고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루에 350개에서 400개는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정 기간 지나고 기본 능력 되면 350개에서 400개 치면은 400개 기준으로 한 달에 5번 쉬면 25일 하니까 만 개니까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되죠. 실제 그렇게 받는 기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줄 거 다 주고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딱 그 정도 된다는 통장에 입금되는 게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찍히죠. 만약 단가가 800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 정도 수수료면은 한 평균 정도인가요? 좀 많은 편인가요? 약간 많은 편이긴 하죠. 많은 그러니까 그 편이요? 정도 안 되는 기사들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300개 친다. 그러면 25일 하면 7,500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도 못해도 한 500 이상은 다 그냥 다 벌어 가시겠네요. 500 이상은 다 한다고 봐야죠. 500 이하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배송 물량이랑 수량은 뭐 제한이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 해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신데 지출은 어때요? 지출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차 할부, 그 다음 네. 유류비, 부가세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니까 그 6개월치 적립해놨다가 이제 7개월치 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나가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거는 사실 기름값과 할부금 빼고는 사실 없죠. 차 보험료도 나가야 보험료도 나가네. 예. 그죠. 뭐 지출은 뭐 택배 기사가 나가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렇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택배사나 쿠팡이나 네.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로 강도 대비 수입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강도면은 쿠팡이 더 많을 수 있고 네. 같은 금액이면 근로 강도가 더 낮을 수 있고. 예,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 물량을 봤을 때 롯데에서 하셨으니까 예. 롯데 비해서는 쿠팡이 물량이 좀 더 많은 편인가요? 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같은 300개라도 롯데는 꽉 그- 차서 실는다면 쿠팡은 3분의 2만 실어도 300개가 나오니까. 물성이 좋다. 예. 뜻이죠? 예.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 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에 배송을 한다. 네. 그러면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네. 뭐 책상, 의자, 뭐 네.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부피 큰 것도 많이 나오죠. 무거운 거, 철제, 선반 같은 경우. 그거는 뭐 택배사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봉지가 많아서 뭐 보통 봉지 때문에 편한 경우가 많죠. 일반 택배사 대비. 600개를 2회전하는 게 아니고 한 차에 실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을 수가 있어요. 600개 들어간다는 말 하면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예, 아침에 한 500개 정도가 실을 수 있고 네. 100개는 이제 당배지에서 받으니까 합쳐서 600개라는 뜻이죠. 예. 500개 실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500개 실으면 거의 꽉 차나요? 예, 꽉 차죠. 휴일은 어때요? 휴일은 언제 쉬나요? 휴일은 일반 택배사는 공휴일 무조건 쉬는 걸 알고 있는데 쿠팡은 팀원들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일요일 쉴 수도 있고 주중에 쉴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4번에서 6번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서 휴무표를 짭니다. 기사들끼리 조율해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이게 쿠팡에서 며칠 쉬어라 이렇게 딱 정해준 게 아니고 이것도 쿠팡에서 그냥- 권고하는 거는 주 1회는 무조건 휴무를 해라. 네. 과로사 방지 차원에서. 네. 그 조건 하나만 있습니다. 주 1회 의무 휴무. 주 1회는 무조건 쉬어라. 예. 근데 많이 쉰다고 뭐라 하진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 3일 이하 배송이 여러 번 있으면은 네. 이제 왜 그런지 문의는 하죠. 그 독려를 하죠. 좀 더 배송하게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 그 이제 회사 측에다가 배송 더 하게 독려하는 이메일 정도 오는 거지. 꼭 해야 된다. 왜 매일 안 하냐, 뭐 자른다 이런 건 없어요.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예. 사실상 자유롭다고 보면 돼요. 그럼 뭐 대리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만 해주면은 조금 많이 쉬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연차처럼 몰아서 쉬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기사한테 부담이 되고 만약에 이제 휴무 대체를 쿠팡 측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쿠팡 측에서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게 쉬면은 대리점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쿠팡 측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캠프랑 대리점이랑 협의하기가 나름이죠. 우리가 고정적으로 할 테니 우리 기사가 휴무일 때 대체해달라라고 캠프 얘기했는데 캠프가 오케이 해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해주면은 그 소속된 기사들끼리
기사의 구역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쿠팡에서 대체를 해주면 좋긴 하겠어요, 그게. 예, 해주면 좋죠. 이거는 뭐 영업장마다 그렇죠. 다른 거니까. 영업장과 캠프랑 협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이런 것도 보면은 영업점이랑 캠프랑 사이가 좀 좋아야겠어요. 그렇죠. 평소에 관계, 신뢰를 쌓다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럼 뭐 혹시 쿠친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CLS가 좀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으실겠네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쿠친이 배송하다가 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한번 도와준 적은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예. 그럼 반대로 저희가 있으면은- 배송하다가 힘들면 쿠친이 와서 지원해 준 적도 있었고, 쿠친 분들이 CLS 많이 안 물어봐요? 보고 싶다고? 가끔 문의가 들어와요. 네. 쿠팡 측에서도 이제 그 직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쿠친 하다가 바로 퀵플렉스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쿠친 그만두고 일정 기간 지나야지 퀵플렉스가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뭐 명세가 영업점도 그 캠프랑 잘 지내야 되니까 뭐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겠네요, 이게. 그렇죠. 네. 오히려 만류하죠. 네, 네. 예,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뭐 네. 특별히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3개월 정도 하셨으면은 뭐 단맛 쓴맛 어느 정도 네. 보셨으니까. 쿠팡 이거 CLS 하면서 좀 근무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은 매우 만족이고요. 네. 훨씬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이 아침에 분류 작업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물건이 가볍다는 거. 롯데 택배할 때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 여름에 빨리 배송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데, 여기는 신선 담당이 따로 배송을 하니까 아침에는 공산품만 배송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물건도 택배보다 가볍고 아침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송장이 이제 표준화된 큰 글씨라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어플상에 모든 비밀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외울 필요가 없고, 어플도 잘 돼 있는 편이고, 적응되면 쿠팡 어플이 다들 좋다고 합니다. 배송업계에서는. 저도 오늘 같이 다녀봤는데 할 말씀만 하더라고요. 네. 반품을 회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바로 떠주고, 그렇죠. 이 세대에 배달할 게 몇 개인지 딱 정확하게 나눠주니까 그렇죠. 오배송할 그런 확률도 되게 줄어들고 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택배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본받아가지고 이런 걸 하면 좋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참 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좀 만족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퀵플렉스를 좀 추천하시는 쪽인가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는데 뭐 아. 둘 다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간을 추천합니다. 꼭 야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야간은 네. 아무래도 생체 리듬, 수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그렇고, 아침 7시까지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도 있을 것 같고, 좀 아무래도 낮과 밤이 바뀌는 거는 오래 하긴 힘든 구조 아닐까 싶어요. 그거에 좀 덜 민감하신 분은 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야간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차도 안 막히고 예, 엘리베이터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예,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주간 또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차 안 막히고 주차 편하게 하고 엘베 자유롭게 쓰고. 어쨌든 그냥 일반 택배보다는 쿠팡 퀵플렉스가 더 예, 나은 것 같다는. 예, 전반적으로 지금, 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인 게 그 쿠팡 수수료가 예. 1년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1년 계약이면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건 아닌가.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 혹시나 쿠팡이 워낙 그런 걸 잘해가지고 쿠팡 이체할 때도 그 라이더분들 수수료 겁나 비싸게 주고, 핫플렉스 할 때도 프로모션 막 때려가지고 사람들 막 모집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차고 홍보가 되니까 단가를 막 깎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쿠팡이 이 퀵플렉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본인이 막 택배 잘 하고 있다가 여기 혹해가지고 막 왔다가 단가 막 치면은 그분들도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막 그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진 않고요. 네. 차이 나봐야 뭐 10원 차이 날까? 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큰 차이 나면 또 이탈 염려가 있으니까 네. 쿠팡도 그걸 아는 거죠. 너무 내리면 기사가 이탈할 염려가 있으니까 기존 단가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아도 큰 폭의 하락은 없는, 그냥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 뭐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네, 뭐 그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옮길 거 안 옮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건 큰 선택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택배는 롱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랫동안 길게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철칙은 이제 뭐 핸드폰 충전 100% 하고 기름도 가득 넣고 몸 컨디션도 항상 정상 컨디션 유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시죠? 담배 안 하고요. 술은 즐겨 마시지는 않고 자리가 있으면 마시는 그죠, 정도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뭐 밤에 반주하고 그러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혀 안 해요. 예, 저도 술, 담배 안 하니까 이게 네.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게 택배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게. 그럼요. 예,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안 힘들고 그렇죠. 담배 피우는 시간이 은근히 많이 그렇죠. 걸리고 그렇죠. 호흡도 딸리고 안 좋아요, 이게. 맞아요. 예, 저는 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예,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 예, 같은데요. 택배를 처음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무조건 힘들어요. 예. 힘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고, 근데 네. 그 힘든 걸 버텨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건 진리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잘하는 기사들, 아까 뭐 500개, 600개 하는 사람들도 초반에 힘든 걸 다 이겨냈거든요. 힘들 때 무너지지 말고 버텨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지리라는 어떤 긍정적인 자세,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따라다니면서 해보고 지금 옆에서 계속 보기도 했는데 쿠팡 CL 플렉스 되게 매력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괜찮다 좋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 찍으면서 혹시나 택배 기사님들 괜히 잘하고 계시는데 흔드는 건 아닌가 괜히 걱정을 할 정도로 제가 들었던 조건과는 거의 일치하거든요. 택배 쪽도 이쪽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하게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많으셨을 건데 이 영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택배를 먹고 산 남자 택맨이었고요. 그럼 또 봐요. 네,